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경제분석하는 최서영 연구원입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환경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선 미국 부양책 논의를 포함해서 지난주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먼저 훑어보고요. 이어서 최근 금융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이 달러와 약세의 배경에 대한 논의, 그리고 실질금리라는 개념, 마지막으로 안전자산인 금과 위험자산인 증시의 동반 강세 원인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려보면서 제가 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저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미국 경기부양책 기대와 예상보다 양호했었던 미국 고용지표, 그리고 안정이 되고 있는 미국 신규 확진자 추세, 또 백신 개발 소식과 같은 긍정적인 기대들이 이 글로벌 증시를 계속해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파우치 소장은 백신의 공급이 내년 초부터 가능할 것이다 라고 발언하면서 기대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물론 백신의 효능이 50%에 그칠 수 있다라는 언급도 덧붙이긴 했지만 이 확산세가 절반이나마 제어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의 완성도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백신의 개발, 그리고 상용화 시점에 대한 기대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중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주요 인사들 제재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긴장 요인으로 부각이 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 시장에 큰 악재로 반영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긍정 편향의 시장 환경입니다. 지난주 발표됐던 미국 고용지표들은 예상보다 양호했었습니다. 우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또 주 후반에 발표됐던 7월 비농업 부문 취업자 수와 실업률도 3개월 연속 개선이 되면서 미국 경제 재봉쇄에 대한 우려를 좀 덜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 회복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과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개선이 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우측 차트 보시는 제조업 지수 서베이 하위 항목 중에서 고용지수는 여전히 기준선인 50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라는 점 등은 개선 탄력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미국 의회의 5차 경기부양책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100억 간의 독자적인 부양책을 만들어서 행정명령에 서명을 강행했었는데요. 일단 부양책의 총 규모는 공화당이 제시했던 약 1조 달러 규모로 책정이 되었고, 주요 내용은 좌측 부분에 보시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연말까지 급여세를 유예하고, 또 추가 실업수당 연장,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그리고 체납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 중단 등이 내용으로 담겼는데요. 일단 급여세 유예 같은 경우는 연소득 10만 달러 미만의 근로자들이 대상이고요. 또 논쟁의 중심이었던 실업수당 같은 경우는 공화당의 200달러와 민주당의 600달러의 절충 아닌 400달러를 책정해서 12월까지 지급을 하되, 이 기존의 연방정부가 100% 부담하던 것에서 25%를 주정부가 부담하게끔 비용을 전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은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요. 가장 1차적으로는 헌법상 연방예산 결정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이 100억 간의 독자적인 절차를 근본적으로 문제를 삼고 있고요. 또 동시에 부양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 트럼프가 이 유예하겠다, 감면하겠다라고 얘기한 급여세 같은 경우는 이 사회보장, 그리고 건강보험의 용도로 쓰이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칫 이 급여세의 감면이 사회보장 제도를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실업수당의 감면 조치로 인한 취약계층의 불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미 재정 여력이 소진이 된 주정부들에게 실업수당 부담을 전가하는 조치에 반대 입장을 강경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정부들은 이미 재정 지출 여력이 소진이 거의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 주정부 차원에서는 긴축적인 재정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의 효과를 주정부 측에서 깎아먹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전반의 재정 정책 효과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연방정부의 주정부 지원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역으로 이 연방정부의 이 지출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주정부들에게 이 지출 부담을 전가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부양책 자체를 둘러싼 민주당과 이 100억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최근 시장에서 많이 좀 거론이 되는 얘기들은, 키워드들은 이 달러화 약세, 그리고 실질금리, 또 위험자산인 증시와 안전자산인 금의 동반 강세 현상일 겁니다. 최근 약달러의 지속성 그리고 확장성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또 증시와 금 가격의 동반 랠리의 배경은 무엇인지, 또 혹시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이런 현상들의 반영이 된 건 아닌지, 또 마지막으로 갑자기 실질금리라는 단어는 왜 이렇게 자주 거론이 되고 있는 건지 등을 둘러싼 많은 의문들이 시장에 최근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달러화 약세 현상의 경우에는 물론 한 가지 요인에만 기인한 현상은 아니었겠지만 가장 주요했던 원인은 유로화의 랠리에 있었다고 보고 있고요. 이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지위와 연관된 현상은 아니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 달러 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했었던 5월 중순은 EU의 경제 회복 기금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시점이고요. 또 우측 차트 보시듯이 그 논의의 시작으로 인해서 독일과 이탈리아 간 금리차가 본격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했던 시점과 맞물리는 상황입니다. 또 유로화 같은 선진통화 중심으로 진행됐던 달러화 약세가 신흥통화로는 번지지 못했었던 현상도 이런 논거들을 좀 뒷받침해주는 요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은 이 지금의 약달러가 추세적으로 얼마나 진행될지를 좀 가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이 유럽에 대한 기대, 유로화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지속성 있게 유지가 되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답을 내려볼 필요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유로화 이외의 통화들의 매력이 달러 대비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좀 내려봐야 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내리긴 다소 어렵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 통화 가치는 성장이 나오는 국가에서 강해집니다. 네, EU의 회복기금 합의가 유럽의 해체 리스크, 유럽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요인이었다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미국보다 강한 유럽의 성장을 과연 담보해주는 정책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답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유로화의 체력, 지속성을 아직은 강하게 전망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의 정책 그리고 성장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 4일자에 업로드됐던 경제전망, 이제는 정말 유럽의 시대는 올까라는 자료를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통화들, 특히 신흥통화들의 매력을 따져보더라도 아무리 미국이 코로나의 관리라거나 재정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신흥국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비할 바는 아니다라는 점에서 신흥통화들의 강세를 전망하기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이유는 최근 나타나는 금 가격의 랠리가 달러의 위상 저하를 의미하는 현상일 수 있다라는 해석들 때문인데요. 하지만 저는 금 가격 랠리의 원인도 이 달러화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이 마이너스 실질금리 현상에 주로 기인한 측면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좌측 차트는 달러와 금 가격을 같이 그려놓은 거고요. 우측 차트는 실질금리와 금 가격을 같이 그린 건데요. 보시면 최근 몇 년간 역상관 관계가 더 뚜렷했던 거는 달러보다는 실질금리였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약달러가 금 가격을 추가적으로 밀어올린 것은 분명하지만 약달러의 원인 중 하나로 미국의 가파른 실질금리의 하락세가 거론이 되는 만큼 근본 원인은 실질금리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실질금리는 좌측 차트에 보시는 이 10년물 국채금리, 명목금리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이 경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마주하는 금리를 의미합니다. 이 명목금리의 상승세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세보다 빠르다면은 실질금리는 상승을 할 거고요. 반대로 명목금리 상승에 비해서 기대 인플레 상승이 빠르다라고 한다면 실질금리는 하락할 겁니다. 그래서 좌측 차트 보시듯이 최근에 실질금리가 가파르게 하락했었던 원인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 정책 기대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왔던 반면에 명목금리는 연준의 자산 매입 정책으로 인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 기대 인플레 상승에도 불구하고 명목금리가 낮게 유지되는 현상은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가격을 뒷받침하는 배경이기도 한데요. 즉 낮은 실질금리는 금이라는 안전자산과 증시라는 위험자산의 동반 강세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의 자산시장 전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이 실질금리 향방에 대한 전망일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실질금리 환경이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 상당 기간 유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이 디플레이션 리스크 제거 그리고 거대해진 정부 부채의 출구 전략 지원의 과정에서 낮은 실질금리 환경을 필수적으로 좀 유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준은 여러 가지 부작용들 그리고 제한적인 효과를 감안해서 마이너스 정책금리 카드는 일단 후순위로 밀어둔 상황이지만 자칫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거나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진다라면은 금리를 마이너스 국면으로 더 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제거를 하는 게 이 연준 정책의 최우선 책무라는 점에서 연준은 차라리 인플레이션 오버슈팅을 용인하는 전략,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 스탠스를 당분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정책적으로 유도한다라는 거는 물가가 상승하더라도 명목금리, 국채금리가 따라서 올라가지 않게끔 아래로 잡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미 거대해진 그리고 앞으로도 더 필요할 정부 부채의 정상화 과정을 연준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낮은 실질금리 환경 유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최근에 언론들을 통해서 이 미국의 거대한 정부 부채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자주 접하고는 있지만 연준 위원들이 과도한 정부 부채 우려를 앞세우는 건 아마 들으신 적이 없으실 겁니다. 오히려 연준 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더 큰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이유는 정부 부채 정상화 과정에서 연준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기 때문일 수가 있습니다. 정부 부채는 명목금리 대비해서 성장이나 물가가 더 강하게 나타날 때 관리하기가 쉬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성장과 물가가 나타나더라도 명목금리가 따라서 올라가지 않게끔 아래로 잡아줄 수 있는 자산 매입 정책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명목금리는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 올라가는데요. 여기에서 연준이 실질금리를 낮추는 방법은 이 성장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명목금리 간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연준은 그래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이 당분간 명목금리가 따라서 올라가지 않게끔 방어해서 낮은 실질금리 환경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연준의 정책이 과거의 위기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일단 주요 증시들이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거나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낮고 안정적인 금리 환경이 긍정 편향 심리를 일단 지속을 시켜주는 환경이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백신에 대한 기대도 이 시장이 악재에 둔감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유로존 중국에서 주요 실물 지표들 발표도 이번 주 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지표 결과 자체에 따른 시장 민감도가 높지는 않을 가능성이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에 15일에 미중 간의 1단계 무역 합의 점검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부각되는 미중 간 갈등이 무역 부분으로까지 번질 경우에는 시장의 경계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은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있습니다. 또 지난 주말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예비비로 책정했던 부양책의 실제 실현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주목할 사안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